여러분,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육은 단순히 팔, 다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대사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체중은 큰 변화가 없어서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용기 뚜껑을 열기가 어렵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이미 근육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치매, 당뇨, 골절, 심장병,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직결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내외 연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오랫동안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공식적으로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다른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은 낙상으로 병원을 찾을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입원 기간도 평균 30%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삶의 질과 의료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감소증이 부르는 합병증 5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상과 골절.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골절 이후 오랫동안 누워 지내며 폐렴, 욕창, 근육 위축 같은 2차 합병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조사에서는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운동 능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당뇨 악화.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흡수해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결국 혈당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며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결과 근육량이 낮은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근육이 줄어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즉,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줄이는 약만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매 위험.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고 연결을 강화해 치매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 운동량이 떨어지면 이런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분당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노인은 정상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1.5배 높았고 치매 발병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심장도 함께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팀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심장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근육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인학회의 자료에서도 근육량이 낮은 그룹은 같은 나이대라도 기대 수명이 5년 이상 짧았습니다. 근육은 그 자체로 수명을 늘리는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괜찮을까 궁금하시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5번 연속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근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 용기 뚜껑이나 페트병 뚜껑을 열기가 힘들다면 손아귀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셋째, 보행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감소증의 평소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체중 1kg당 하루 1g 이상, 60kg이면 최소 60g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노인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성인보다 20% 이상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 운동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근육은 쓰면 늘고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가벼운 아령, 밴드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평지 걷기와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생활 습관. 근육은 낮에 만들어지고 밤에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최고의 노후 보험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고 혈당이 안정되며 치매와 심장병 위험까지 줄어듭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입원 기간이 절반 이하로 짧았습니다. 이 말은 근육이 곧 의료비를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단백질 반찬 하나 더 챙기고 1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근육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우리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